저희 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동 현상 중 저항과 마찰에 의해 에너지가 소실되는 감쇄 진동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는 생체 역학적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목적을 먼저 말씀드린 후 감쇄 진동을 정의하는 미분 방정식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결과 예측과 다양한 매질을 활용한 실제 실험 과정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안한 생체 역학적 발명품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론에 앞서 저희가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충격과 진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방지턱을 넘을 때의 흔들림부터 가볍게 달리거나 도약할 때 지면으로부터 발을 거쳐 올라오는 충격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외력은 고스란히 우리의 무릎이나 척추 같은 관절 부위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인체는 뼈와 근육, 지방, 그리고 인대 등이 상호작용하며 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은 결국 누적된 신체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외부의 진동 에너지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흡수하는 역학적 조건을 찾아내고 이를 인체 보호용 장비나 보조 장치에 적용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배경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각각 질량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력,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는 복원력, 마찰이나 유체의 저항으로 인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감쇄력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인 가속도가 위치를 2번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속도, 가속도가 하나의 식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와 속도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의 승차감, 건물의 내진 설계, 로봇 제어, 우주선 자세 제어와 같은 분야에서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 먼저 해가 x는 2의 얼t제곱의 형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수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의 형태가 유지되는 유일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미분하면 r 곱하기 2의 rt제곱, 두 번 미분하면 r제곱 곱하기 2의 rt제곱이 되기에 미분할수록 개수만 바뀌고 함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에 이 식을 대입하면 모든 항에서 2의 rt제곱이 공통인수로 묶이게 되고 이를 약분하면 복잡했던 미분방정식이 mr제곱 플러스 cr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분 문제를 단순한 대수 문제로 변환했습니다. 위와 같이 표현되는 방정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특성 방정식의 판별식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은 c제곱 마이너스 4mk로 나타나며 이 값 하나만으로 시스템의 운동 형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별식이 음수이면 잘 아시다시피 근이 복소수가 됩니다. 복소수의 허수분은 삼각함수를 만들어내므로 실제 운동은 진동하면서 점차 진폭이 감소하는 과소감쇄가 됩니다. 반대로 판별식이 양수이면 근이 모두 실수가 되어 삼각함수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진동은 발생하진 않지만 평형 상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대감쇄가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인계감쇄입니다. 이때 감쇄계수는 C는 2루트/mk가 되며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감쇄를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감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판별식에서 나눌 수 있었던 과소감쇄,
과대감쇄, 임계감쇄에 대한 설명을 이후 슬라이드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쇄의 종류와 임계감쇄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쇄는 크게 과소감쇄, 과대감쇄, 그리고 임계감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과소감쇄는 감쇄가 작은 경우입니다. 진동이 반복되면서 점차 진폭이 감소하는 형태이며 에너지가 서서히 솟아납니다. 다음으로 과대감쇄는 감쇄가 매우 큰 경우입니다. 진동 없이 단조롭게 평형 상태에 접근하며 에너지 솟아는 빠르지만 운동 자체가 느려져 안정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임계감쇄는 감쇄가 적절한 경우입니다.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상태로 공학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체 감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감쇄는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저항력을 이용한 감쇄 방식입니다. 물체가 유체 속을 이동하면 점성에 의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은 일반적으로 속도에 비례하며 특히 속도가 비교적 낮고 흐름이 충류 상태일 때는 감쇄력이 물체의 속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질량 스프링 감쇄 시스템의 감쇄환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실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찰 감쇄입니다. 마찰 감쇄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이용한 감쇄 방식입니다. 마찰력은 대표적으로 쿨롱 마찰로 모델링되며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유체 감쇄와는 달리 속도에 비례하지 않는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며 에너지를 비교적 빠르게 솟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큰 감쇄 효과를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과대 감쇄 상태를 실험적으로 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감쇄가 적용되는 실생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서스펜션입니다. 코일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를 함께 사용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을 빠르게 줄여 승차감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학 분야의 착지 충격 최소화입니다. 인공관절이나 보조기기 등의 감쇄 원리를 적용하여 착지 시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고 인체에 전달되는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내진 설계입니다. 건물에 진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지진이나 강풍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임계감쇄는 진동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안전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감쇄 조건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는 철저한 변인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추의 질량은 0.2kg, 용수철 상수는 10N/m로 고정하였으며 오직 감쇄 장치의 특성만을 변화시키며 시간에 따른 감쇄 진동의 거동을 AI 모델로 관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분류한 감쇄 상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항이 전혀 없는 무감쇄 상태입니다. 초기 변이와 고유 주기를 영구히 유지하며 등진폭 운동을 지속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진폭이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왕복 진동하는 미달 감쇄입니다. 저희가 수행할 유체 감쇄와 마찰 감쇄 실험이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셋째,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고 평형 상태로 가장 빠르게 복귀하는 한계선인 임계 감쇄, 그리고 제동력이 임계값보다 커서 진동 없이 아주 천천히 수렴하는 과다 감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수치 해석적으로 연산하여 하나의 차트에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회색 점선은 저항이 없는 C는 0인 상태의 무감쇄 진동 기준선으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상적인 파형을 보여줍니다. 주황색 실선은 첫 번째 실험 조건인 스펀지를 통한 약한 감쇄 상태를 예측한 곡선입니다. 기준선에 비해 진폭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미달 감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파란색 실선은 두 번째 실험인 유체, 즉 물속에서의 중간 감쇄 상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주황색 곡선에 비해 진폭의 감소율이 훨씬 가파르며 에너지가 매질의 저항에 의해 빠르게 소실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감쇄 진동의 특성을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감쇄 비교 실험의 과정과 탐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저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스탠드, 스프링, 추, 테이프, 자, 물과 비커, 스펀지 1, 스펀지 2입니다. 먼저 스탠드 상단에 스프링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아래에는 동일한 질량 M을 가진 추를 연결합니다. 추의 실시간 위치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스탠드 좌측면에 수직으로 자를 고정하여 수치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미세한 진동의 변화와 최고점, 최저점의 변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하여 실험 장면이 정면에서 왜곡 없이 보이도록 구도를 잡고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기준 실험을 두고 유체와 마찰체를 결합한 감쇄 장치별 실험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면 추를 초기 변이만큼 당겼다 놓은 후 슬로우 모션 촬영 및 영상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시간에 따른 추의 위치 변화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쇄 계수의 변화에 따른 실제 감쇄 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실험의 핵심은 다양한 매질과 감쇄에 따라 감쇄 계수 C가 변할 때 진동의 감쇄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추의 질량과 용수철의 탄성 계수, 그리고 최초의 추를 잡아당겼다 놓는 초기 변이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조작 변이는 추의 하단에 결합할 감쇄 장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미분 방정식이 실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질량과 스프링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고 감쇄 조건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운동 방정식에서 질량 M과 스프링 상수 K를 일정하게 두면 변화하는 변수는 감쇄 계수 C일 뿐이므로 그래프의 변화가 감쇄 효과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은 감쇄가 없는 경우 각각 다른 스펀지를 이용한 마찰 감쇄, 그리고 물을 이용한 유체 감쇄,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육안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트래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분석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트래커는 영상 속 물체의 좌표를 프레임마다 추출하여 시간에 따른 변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진동의 감소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인 좌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 변이 그래프를 작성하여 이론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감쇄가 없는 경우입니다.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진폭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방정식에서 감쇄 계수 C가 거의 0인 경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mx2' 플러스 kx는 0만 남게 되며 해는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즉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탄성 위치 에너지 사이에서 계속 교환되며 외부로 손실되지 않는 이상적인 단순 조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래프에서도 진폭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론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실험에서는 공기 저항과 축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감쇄 운동은 존재하진 않았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진폭 감소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감쇄 계수를 거의 0으로 볼 수 있었고 이를 기준 그래프로 사용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후 마찰 감쇄와 유체 감쇄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펀지를 이용한 마찰 감쇄입니다. 감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열로 변환되어 개의 총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진폭 감소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스펀지 마찰은
미분방정식에서 가정한 f는 -cv의 형태의 감쇄와 완전히 같진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찰력은 속도와 거의 무관한 쿨롱 마찰에 가깝습니다. 즉, 일정한 크기의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의 이상적인 해와는 차이가 생기며 그래프에서도 진폭 감소가 일정하지 않고 약간의 비선형성이 나타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사용한 스펀지와는 다른 스펀지를 사용한 마찰 감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이전의 마찰 감쇄의 개형과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운동방정식의 이상적인 해와 일치하지는 않고 이에 따라 진폭 감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체 감쇄입니다. 이번 저희의 실험에서는 유체 감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체의 점성 저항은 낮은 속도 범위에서는 거의 속도에 비례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즉, F는 -cv라는 운동방정식의 감쇄량을 가장 잘 만족합니다. 그래프에서도 진폭이 매우 부드럽게 감소하며 감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조건 중에선 유체 감쇄가 이론적인 모델과 가장 잘 일치하였습니다. 세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감쇄가 없는 경우인 파란색 그래프에서는 진폭이 거의 일정한 단순조화 운동이 일어났고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마찰 감쇄에서는 비선형적인 감쇄 특성이, 보라색인 유체 감쇄에서는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저항에 의해 이론과 가장 유사한 거동이 나타났습니다. 감쇄 계수가 증가할수록 진폭은 점차 감소하고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감쇄가 커질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쇄가 너무 작으면 진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감쇄가 너무 크면 진동은 줄지만 평형 상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론값과 저희가 실제 실험을 통해 얻은 값 사이에는 오차가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값과 실제값 오차의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외력의 불균일성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정적 평형 상태에서 정확한 초기 변이만큼 당긴 후 속도 0에서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추를 당겼다 놓는 과정에서 스프링의 추가적인 탄성 에너지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 저항입니다. 실험 장소는 완전히 진공 상태가 아니기에 공기 저항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감쇄력 모델의 비선형성입니다. 이상계에서는 감쇄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감쇄만을 가정하나 실제로는 다른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예시로는 스펀지의 쿨롱 마찰이 있습니다. 스펀지와 질량 표면 사이의 마찰은 속도에 비례하기보다 접촉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건조 마찰에 가깝습니다. 건조 마찰기 시스템의 진폭 감소는 지수함수 형태가 아니라 매 주기마다 일정한 양만큼 줄어드는 선형 감소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스펀지 1과 2의 피크 감소 경향이 완만하게 꺾이는 직선적 감소 영상을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체의 항력 법칙 변화입니다. 물속에서는 속도가 매우 빠를 때 형상 항력이 작용하기에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쇄 매칠 부착에 따른 정적 평형점 변화입니다. 유체 감쇄 실험에서는 질량의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유체의 부력이 위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정적 평형점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변이 기준선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스펀지 실험에서는 스펀지가 질량을 측면에서 쥐고 압착하는 힘을 가하면 스펀지의 정적 마찰력으로 인해 추를 놓기 전 평형 위치가 변합니다. 이에 센서나 트래커 등 영상 분석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물리적 원점과 실제 시스템의 정적 평형 자리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프의 상악 진폭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펀지의 길이 등 다양한 요인이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세 진동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발명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발명품의 이름은 스마트 감세 무릎 보호대인데 이 보호대는 압력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의 자석 유체 감세기가 감세 개수 C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걸을 때는 감세를 줄여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점프 착지처럼 큰 충격이 감지되며 감세를 크게 높여 충격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감세 상태를 자동으로 선택해 관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이 발명품의 핵심입니다. 이 보호대에는 감세의 원리가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첫 번째는 정상 움직임 모드입니다. 평소 걷거나 천천히 무릎을 굽힐 때는 미달 감세, 즉 가소 감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항이 거의 없어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안정성만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충격 모드입니다. 점프 후 착지하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상황에서는 센서가 순간적인 충격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감세를 크게 증가시켜 과감세 상태를 만들고 충격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여 무릎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속적인 관절 부담 모드입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무릎에 하중이 계속 가해지는 경우에는 센서가 지속적인 압력을 감지합니다. 이때는 강한 과감세 상태를 유지해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근육과 연골에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시간 활동할 때도 관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고안한 스마트 감세 무릎 보호대는 감세 진동 이론과 미분 방정식에서 배운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한 발명품입니다.